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의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X의 쉐입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 웨이트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갔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을 the product 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바이어스는 어떤 형태로 변화해 가는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쉐입, X의 쉐입을 볼게요. 먼저 입력 피처였던 X에 대해서 쉐입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우리의 입력은 붓꽃 데이터 레이블을 0, 1, 2 세 가지 갖고 있는 데이터였고, 그것에 대한 꽃잎의 길이와 너비 정보였습니다. 또한 그 케이스 개수는 총합해서 150개였고요. 그러니까 이 행의 개수는 총 꽃잎 조사한 것이 150개였다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피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Xtrain, 즉 훈련하기 위해서 0과 1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가 아니라 0이나 1이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것들만 모아서 트레이닝 해보려고 Xtrai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받아올 때는 X라는 입력 번수를 받아줘 왔기 때문에 이 mp.shape을 여기서 했을 때에는 70,2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즉 케이스가 70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웨이트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져 가는지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그 순차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앞서 있고요. 점점 이렇게 아래로 훈련되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는 3.56, 하나는 5.27이라고 하는 웨이트로 이렇게 수렴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가 점점 하나의 숫자로 수렴되어져 갈 때 마찬가지로 바이어스였던 0번째 정보는 마이너스 12.95로 수렴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초의 입력 데이터 피처의 케이스는 0, 1, 2 모두를 포함해서 150개였으나 우리가 원했던 레이블이 0인가 혹은 1인가만 갖고 있는 정보를 발췌했더니 70개만 남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웨이트를 점점 훈련시켜 갔더니 꽃잎 길이에 대해서는 3.56, 꽃잎 폭에 대해서는 5.26 정도 되는 숫자로 이렇게 수렴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트와 입력 피처를 dot product 내적하였을 때 이렇게 아래와 같이 각 케이스에 대해서 쭉 계산이 되어져 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되어져 나온 결과에다가 이 바이어스 마이너스 12.95를 더해주게 되면 이 내적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마이너스 6.9가 나온 겁니다. 다시 보시면 6이라고 나왔는데 6에다 마이너스 12.95를 하니까 마이너스 6.91이 나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으로만 보면은 확인이 좀 어려웠던 것이 직접 코드를 하면서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된 거구나 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인풋 부분이 어떻게 출력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출력이 바로 G가 되고요. 그 G가 입력이 된 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최소 마이너스 250에서 최대 250 범위 안에서만 확인이 되도록 범위를 우선 클립을 했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확인을 한 거고요. 결국엔 그 숫자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지금 수식을 그저 이렇게 코드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위에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까 아래가 쉽게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이렇게 가설 함수의 출력 y-hat을 확인했으니까 이거 레이블이 1인지 0인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화면에 직접 플롯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영역을 플롯해보는 것을 함께 코드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경계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부분쯤에 있었는데요. 트레이닝 셋, 피처에서 레이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정보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define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피처 셋, 그리고 레이블 셋, 클래시파이어 종류, 다음에 resolution, 이 인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마커의 모양이라던가 컬러의 종류라던가 그런 매핑되는 C맵이라고 하는 정의, 이 부분들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받아왔던 그 피처의 상태에 따라서 그 피처의 최소, 최대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게 되고요. 하나는 꽃잎의 길이였고 하나는 꽃잎의 너비였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민과 맥스가 각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더해져서 진행되었습니다. 레졸루션만큼씩 떨어져 있는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mp.arange였고요. 그러한 두 개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메쉬 그리드라는 것을 선언하면 xx1, xx2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xx1과 xx2를 .ravel 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1차로 쭉 펴주는, 그러니까 flatten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wave를 통해서 한 차원의 어레이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 wave 그리고 reshape 괄호 마이너스 1 그 다음 flatten, 결과적으로는 다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 세세하게는 각각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다룰 중요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나눠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우선 이러한 flatten이나 reshape -1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XS1과 XS2는 본래 220x395의 매트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레이블 함수를 진행해주면 다음과 같이 쭉 1차원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XS1과 XS2를 각각 X라 Y라고 불렀을 때 2D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Z와 같은 쉐입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언한 이유가 이 컨투어 F라고 하는 것을 플롯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PLT라고 하는 모듈 하에 있는 컨투어 F라는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XS1과 XS2를 만든 것인데요. 이 컨투어는 등고선만 표시하는 것이고 컨투어 F는 색깔로 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색깔 기능이 포함됐기 때문에 F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Y는 메쉬 그리드 명령으로 그리드 포인트 행렬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컨투어 F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색 지정 기능이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F를 하이라이트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이런 인수가 있는데 이 알파 attribute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알파 특성은 이 transparency, 이 투명도랑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었고요. opacity, 불투명도와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투어 F의 입력으로 들어갔던 XS1, XS2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mesh grid 명령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mesh grid에 만약에 0, 1, 2, 3, 4, 5라는 값을 각각 넣어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점점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좌표계를 채워주는 그리드를 어떤 간격으로 채워갈 것인가 정보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C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컬러 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앞서서 컬러 맵을 정의한 것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해 내려놨던 값을 여기서 받아올 때도 똑같은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좀 헷갈려 보이는데 이 C맵은 앞서서 선언했던 것이고 이 C맵은 받아들여 올 때의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C맵이 뭐 JET라고 하는 컬러 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색깔의 이 범위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 맵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은 그런 컬러 범위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 XS1과 XS2가 220by 395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XS1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여서 3by 3으로 제가 슬라이싱 해와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표현해 보았는데요. XS1을 X축으로, XS2를 Y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을 때 0, 0.2, 0.4로 증가하는 것과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86까지 이렇게 증가되어져 가는 것들이 이 화면 안에 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 데이터만 가져왔다고 하면 이렇게만 가져왔다고 하면 이만큼,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까지 갖고 왔다고 하면은 이만큼까지 이것이 채워져 갔겠죠. 이렇게 그리드가 채워져 가는 것, 색깔을 칠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컨투어 F입니다. 여기 Z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회귀 함수가 될 텐데 그 결과가 1 또는 0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등고선이 이제 한 가지 색깔로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이런 출력, 0과 1이 아니라 뭐 수많은 다양한 숫자들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이 등고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0이다, 1이다 이렇게 가정했던 그런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상의 입력들. 만약에 잎의 길이가 0이라면 너비의 길이가 마이너스 0.9라면 이런 식으로 쭉 가상의 점들을 찍어보고 그 결과가 Z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것을 색으로 채워져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선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치 화질이 열화된 것처럼 이 계단이 살짝살짝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을 크게 보시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요곳의 그 레졸루션, 아까 0.02라고 표현했던 그 레졸루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그런 계단입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픽셀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쪽이 1로, 이 반대쪽이 0으로 레이블링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 경계를 그리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할 때 이 classifier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predi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었어요.